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296쪽입니다. 오늘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원이 부족하다 하면은 직접 전원장치 연결하는 방법 말고 어떤 식으로 전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쵸?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라고 불렀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 전류를 생성하는 현상이고요. 특히 이 유도 전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 같이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잘 감겨 있는 이걸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솔레노이드 코일 쪽으로 N극을 가까이 한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떤 쪽이 되겠습니까?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N극이 다가오지 못하게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해서 2번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N극을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손가락이 향하는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도록,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 있는 만큼 전류도 꾸준히 흐르겠죠. 자,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계속 발생시켜서 전류를 얻는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발전기는 두 가지 부분, 그렇죠? 자석과 코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실험에서는 자석을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연구 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석은 그냥 고정해 두고요. 자석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코일을 이렇게 터빈이라는 날개에 이렇게 달린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이 코일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일을 연결된 이 터빈을 누가 돌리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이 터빈을 물을 이용해서 돌린다 하면은 수력 발전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그 증기로 돌린다 하면은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원자력으로 돌린다 하면은 핵발전 혹은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죠. 자, 발전기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일이 자기장 안에서 돌아갈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잘 보시면은 처음에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코일이 누워 있다가 얘네를 점점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을 때 요 코일 안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코일이 0도일 때, 코일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는 자기장,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었다가, 자, 얘가 점점 이렇게 회전을 해서 45도가 되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다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면은 완전 최대로 자기장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얘가 9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줄어들게 되죠. 이 자기장은 자기력선 다발의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눈으로 보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0도일 때부터 쭉 증가하다가 90도일 때 최대를 찍고요. 자기장의 크기가.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서 다시 180도가 될 때까지 점점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코일에 흐르는 코일이 만들어내는 유도자기장의 방향을 살펴봅시다. 자, 코일 같은 경우 이 코일은 자기장이 증가하면은 지금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90도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코일은 이거를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왼쪽으로 코일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코일이 왼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90도를 지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자기장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유도자기장을 오히려 이 원래 있던 오른쪽 방향으로 코일이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자, 이 코일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D라서 잘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을 조금 바꿔가지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던 전선, 왼쪽에 있던 도선 부분이 점점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왼쪽에 있는 도선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90도까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요. 다음 9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화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90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반복할 거기 때문에 유도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계속해서 생길 거고요. 대신에 그 방향이 이렇게 한 번은 들어가는 쪽, 한 번은 나오는 쪽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발전기는 사실 교류 발전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교류 발전기의 원리를 보고 있고요. 자, 이 발전기는 패러데이 법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자, 우리 유도전류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 더 센 전류를 만들어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강한 연구자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코일을 돌리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발전기의 원리를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는데 아마 중학교 때 요 전구 위치에 전구 대신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요런 모양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전동기를 보셨을 텐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코일의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개 보시면은 두 개가 굉장히 닮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발전기로 만들어진 장치를 가지고서 전동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동기로 만들어진 장치를 가지고서 발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로 지난 계절 벌써 추워졌는데 여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선풍기 있죠.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장치였는데 이 선풍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풍기 날개를 우리가 열심히 돌리면은 거꾸로 선풍기를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설명들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방식, 그 다음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발전 방식, 그 다음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세 가지 발전 방식과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